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차플입니다. 겨울의 기운이 한층 짙어지면서 계절도 어느덧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 속에서 건강관리에 늘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 최근 시장 움직임은 마치 길을 잃은 바람처럼 일정한 패턴을 보여주지 않고 있죠. 어제의 기준이 오늘은 무의미해지고 방금 전의 확신이 금세 흔들리는 구간입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흔들림 없는 기준과 절제된 매매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시장을 조금 더 큰 시야에서 바라보며 지금 우리가 어떤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이 구간에서 어떤 대응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지를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역시 보시고 난 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공감이 되신다면 그때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시장 앞에서 조금 더 차분해질 수 있는 기준 하나를 정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차트 분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의 장기 관점과 1월 시장 방향성에 대해 제 시각을 공유드렸습니다. 당시 1월은 상승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흐름을 보면 그동안 회복하지 못했던 중장기 가격 구조를 다시 회복하면서 긍정적인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 내용을 잠깐 다시 짚어보면, 개인적으로 현재 보고 있는 중장기 관점은 80K 저점이 무너지지 않는 한 1월에는 최소한의 기술적 되돌림 국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월봉 15MA와 전체 하락분의 되돌림 0.382 구간까지는 상승 가능성을 보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일봉 RSI는 중단을 돌파하는 상승과 동시에 과매수 영역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은 모든 불안 요소들이 중첩되어 있는 98K 구간이 가장 강한 매도 저항이 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80K 저점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되돌림이 나오는 흐름을 1월 기본 관점으로 봤었고, 지금까지는 그 시나리오 안에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매수를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매수를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최근까지의 매매 전략은 단기 상승 관점을 유지하면서 매수 전략을 중심으로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현재 89.3K 구간에서 롱 포지션에 진입해 있는 상태이고, 해당 전략은 멤버십에서 사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026년 1월 8일 멤버십 전용 영상을 들어보면, 그래서 지금도 이제 여기 구간에서 롱을 도전하는 이유는 아래 꼬리는 빠질 수 있습니다.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때와 마찬가지로 결국 종가가 89.2K 안착을 계속해서 이어준다면은 그러면 한 차례 더 올라가는 움직임이 좀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그동안 계속해서 안착하지 못했던 가격 구조를 긴 시간 거쳐 회복 흐름이 나온 모습이고, 때문에 89.2K를 일봉 종가 기준으로 명확하게 이탈하기 전까지는 단기적으로 눌림롱 전략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롱 포지션에 진입을 했습니다. 또한 가격이 오를 때마다 분할 매도를 통해 선제적 수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 상승 흐름이 좋은 솔라나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던 종목인데요. 멤버십에서는 작년 12월 초부터 솔라나 매매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당시 하락의 종결 구간을 여기로 봤었죠. 작년 12월 9일 멤버십 영상을 들어보면, 개인적으로 매매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구간에서 익절한 물량을 조금 더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평단을 좀 낮추는 물량을 좀 추가 매수 전략을 가져갈 거고요. 그리고 이 추가 매수 전략은 저점이 낮아질 때마다 이제 추가적으로 물량을 받을 겁니다. 기존에 받기로 했던 물량들을 추가로 받을 거고. 네, 이렇게 솔라나는 처음에 세워둔 매매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지금까지도 같은 기준으로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솔라나도 이전에 계획해 두었던 분할 매도 구간인 144달러에 도달하면서 선제적 수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사실 결과보다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 시장 상황이 바뀌더라도 미리 세운 시나리오 안에서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멤버십에서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흐름이 안정적인 알트코인들 역시 무리한 예측이나 단기적인 확신보다는 사전에 정리된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함께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매매 기준을 조금 더 단단하게 정리하고 싶은 분들께는 멤버십이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멤버십이 아니더라도 제가 실시간으로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떤 기준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빠르게 확인해 보고 싶은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에 안내된 텔레그램 공개 채널을 참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영상에 미처 다 담지 못한 단기 관점들이나 빠르게 변하는 시장 흐름에 대한 코멘트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공개 채널이니까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편하게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시장 관점은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1월 월봉 캔들은 양봉 마감 가능성을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시장 소음이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우려하는 큰 하락 여부는 단기적으로 98K에서 99K 저항에 먼저 도달한 이후에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중장기 흐름 자체는 여전히 하락 추세 구조 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낮아지고 있는 고점이 높아지기 전까지는 중장기적으로도 저점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국면이겠죠.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매수 전략은 유지하고 있지만 긴 호흡이 아닌 짧은 호흡의 전략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왜 시장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현재 단기 전략은 왜 이런 구조로 가져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차분하게 공유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일본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최근까지의 가격이 94K에서 멈춘 것만 봤겠지만 저는 90K 아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일본 캔들 기준으로 종가가 89.2K 이하에서 형성되던 구간에
구간에서는 매수세의 탄력이 분명히 둔화되었고 저점을 확인하는 매도 압력이 뚜렷하게 작용하던 국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면에서도 시장은 기간을 거치며 86K와 85K 구간에서 지속적인 가격 방어가 반복적으로 이어졌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126K에서 시작된 중장기 하락 추세선은 돌파되었습니다. 즉 그동안은 가격이 오를수록 매도 전략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면이었다면 이제는 구조적으로 단기 상승 대응이 유리한 구간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12월까지 이런 구간에서 매도 포지션 전략을 유지해왔지만 89.2K 분기점을 일봉 종가로 회복한 1월부터는 매수 포지션 중심으로 스탠스를 전환했습니다. 무엇보다 기간을 동반한 가격 회복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캔들 아랫꼬리를 그리는 단기 소음이 일부 나타나더라도 차트 구조 기준에서는 단기 상승 전략이 유리한 국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평선 구조만 보더라도 시장 위치가 한층 더 분명해집니다. 현재 일본 캔들은 21선과 61선을 밟으면서 움직이고 있고 최근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 10월을 돌아보면 21선이 61선을 하방 이탈하는 데드크로스가 형성된 이후에 가격은 약 30% 이상 하락하는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그리고 약 80일이 지난 현재 다시 21선이 61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 신호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신호를 단순한 기술적 이벤트로 보기보다는 일본 기준 역배열 발산을 차단할 수 있는 기점으로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상승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일본 종가 기준으로 다시 89K를 확정적으로 이탈하기 전까지는 단기 흐름에 있어서는 상승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90K 가격 방어가 이어질수록 시장 심리는 점진적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긍정적인 흐름 역시 함께 이어질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보면 장기 프레임인 주봉 관점에서도 가격 구조는 의미 있게 회복된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주봉 종가 기준 지난 11월 90K를 확정적으로 이탈했던 하락 캔들 이후에 최근까지 주봉 캔들 종가는 90.4K를 회복하지 못한 채 약세 구조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즉 중간중간 반등과 윗꼬리가 형성되긴 했지만 그 모든 움직임은 구조적 회복이 아닌 단기 소음에 가까운 흐름이었다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현재는 약 7주 만에 처음으로 90.4K를 캔들 종가로 회복한 상태입니다. 이 지점은 단순한 가격 회복이 아니라 주봉 기준 구조가 다시 살아났다는 신호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10월 초 확정적으로 이탈했던 주봉 5MA 역시 약 13주 만에 종가 기준으로 안착했습니다. 즉 13주 동안 주봉 5MA 아래에서 눌려있던 가격이 다시 중장기 흐름 기준선 위로 복귀했다는 의미인데요. 일반적으로 주봉 5MA는 중장기 흐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 매수 매도 우위를 가리는 기준선입니다. 주봉 캔들이 5MA 위에서 움직일 때는 매수세가 구조적으로 우위에 있는 국면, 반대로 5MA 아래에서 움직일 때는 매도세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국면으로 해석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이 기준선 위에서 가격이 유지되고 있고 이는 장기 프레임에서도 매도보다는 매수 전략이 유리한 구조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는 만큼 최소한 당분간은 긍정적인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봉 5MA는 90K 부근에 위치해 있는데요. 따라서 주봉 캔들이 다시 돌파한 5MA와 90K 주봉 분기점을 확정적으로 이탈하기 전까지는 단기적인 매도 전략보다는 눌림에서 매수를 고려하는 전략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중장기적으로는 불안한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중장기 하락 추세 자체는 1차적으로 넘겼다고 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가뭄이 이어지고 있고 여전히 중장기 추세는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위치입니다. 특히 반등 구간에서 나타난 거래량 감소 흐름은 뚜렷한 추세 전환이라기보다는 기술적 되돌림 성향이 강한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가격 상승에 의미 있는 거래량 발산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설령 94K 저항을 넘기는 상승이 나왔더라도 추격보다는 경계가 필요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고 가야 할 부분은 과거 약세 국면에서 나타났던 되돌림 패턴과 매우 유사하게 현재 역시 원바닥 형태의 반등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시장이 침체되는 굵직한 하락 이후 실질적인 추세 전환이 나타났을 때는 일본 기준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되거나 최소한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바닥 거래량을 동반한 가격 전환이 함께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흐름을 보면 지난 80K 저점 이후에도 아직까지는 명확한 저점 확인 과정이라기보다는 상승 다이버전스 없이 원바닥 반등 구조가 이어지고 있죠. 또한 지난 상승에 둔화되었던 거래량은 하락하면서 증가된 이후에 현재 구간에서 거래량 역시 뚜렷하게 실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침체되었던 일봉 RSI는 가격 반등폭이 그리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과열 구간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가격 반등은 이어지고 있고 부정적이던 가격 구조 역시 분명히 긍정적으로 회복되었지만 과거 프랙탈과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상승 동력인 모멘텀은 아직까지 뒤따르지 않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 구간에서 매수 대응은 했지만 이 구간을 긴 호흡이 아닌 짧은 호흡으로 관리하는 전략을 고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저는 여전히 이대로 신고가를 돌파하는 상승 관점보다는 단기 상승 이후에 추가적인 중장기 하락 관점에 무게를 더 두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관점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여전히 쌓여있는 불안 요소들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지금 당장 상승이 나오고 있더라도 기존의 매매 전략대로 짧은 호흡의 전략을 유지할 생각입니다. 아래에서 받은 매수 전략의 종목들은 지금부터 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추격으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구성했던 목표가에서 선제적인 수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당장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제가 보고 있는 현재 구간의 대응 전략은 명확합니다. 먼저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던 트렌드 라인인데요. 해당 추세는 과거 지지 이후에 신고가를 갱신했고 10월 큰 하락에도 가격을 방어했던 구간입니다. 실제로 해당 추세가 무너지고 나서 큰 하락이 발생했죠. 이후 가격 반등을 막았던 저항으로 작용하고 현재는 다시 회복한 모습인데요. 즉 꼬리는 일시적으로 이탈이 있었지만 종가 기준 가격 방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추세가 살아있는 흐름 안에서는 단기적인 과열에 의한 조정 눌림이 발생을 하더라도 다시 추세가 한 번에 꺾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와 앞서 설명드렸던 여러 근거들을 종합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눌림롱 전략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 숏은 잡더라도 짧은 전략, 롱은 목표 구간까지 끌고 갈 수 있겠죠. 이런 관점의 대응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90K와 89K 분기점을 확정적으로 다시 붕괴시키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빠른 상승으로 인해 단기 과열 구간에 진입을 했고 이런 분기점과는 거리 이격이 생긴 국면이죠. 그래서 당장 추격 매수 전략을 가져가기보다는 지표를 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눌림 전략이 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생각과는 다르게 이런 분기점을 먼저 붕괴시키는 흐름이 발생한다면 기존의 목표가와는 다르게 다시 시장을 바라보는 스탠스를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의 목표 기준은 여러 기술적 근거들이 중첩되어 있는 98K에서 100K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구간에 도달할 경우에는 단순히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시점에서의 거래량 흐름, 모멘텀의 변화, 캔들 구조와 종가의 위치를 면밀하게 확인할 계획입니다. 시장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을 넘어 다시 상승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혹은 지금까지 남아있던 중장기 불안 요소들이 하나씩 해소되는 흐름이 나타나는지를 그 구간에서 판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런 기술적 구조와 수급, 심리적인 흐름까지 모두 긍정적으로 이어진다면 그때서야 큰 틀의 관점 자체를 수정할 수 있겠죠. 그 전까지는 기존의 관점대로 전략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결국 이게 예측보다 대응이 중요한 이유죠. 누군가는 곧 신고가를 간다고 말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지옥이 온다고 말하더라도 매매에 있어서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가격은 언제나 구조 안에서 움직이고 우리는 그 구조 속에서 확률에 베팅하는 트레이더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가격이 구조상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구간에서 스탠스를 전환해야 하는지만큼은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이 자리가 매수 포지션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간인지 아니면 매도 관점이 더 합리적인 구간인지를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적어도 멤버십에서는 이런 기준과 사고방식만큼은 제가 일관되게 전달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확률을 높이는 관점이라면 멤버십은 충분히 참고할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멤버십은 지금 보시는 채널에서 바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약속드리기보다는 시장을 대하는 사고방식과 기준을 직접 경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미 경험하셨듯이 시장은 조급함을 가장 비싼 비용으로 돌려줍니다. 반대로 기준과 절제는 시장이 주는 가장 큰 보상과도 연결되죠. 오늘도 여러분의 의사결정이 누군가의 소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는 당장의 방향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 살아남는 트레이더의 관점으로 시장을 해석하고 공유하겠습니다. 만약 이런 방식의 대응 분석이 여러분의 매매에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으로 함께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조용하지만 필요한 순간에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의미가 있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샤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